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신대에서 전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삶 앞에서 잠시 멈춰선 사람들에게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메타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안전하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있으면 자기가 꼭 뭘 이렇게 꾸며내거나 내가 이런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도 저 사람한테 굉장히 호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이성이라면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화학적인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가 3년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애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로 저 사람하고 있을 때 정말 편안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무슨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되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사람, 나와 오랫동안 베스트 프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 사람 자체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주위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은 조금 이상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 사람만 괜찮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만나보시고, 아니면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게 들어보시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그게 오랜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나한테도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 관계가 전이가 되고 투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오래 만나게 되면 그걸 나랑 반복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도 도와주고 싶거나 내가 좀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 심리를 분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내성적에서 구석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두워 보이고, 내가 쟤를 좀 돌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가정 환경을 얘기했을 때, 어머, 저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 나 아니면 아무데도 그 사람 친구가 안 돼줄 것 같아. 구원한 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해간 사람이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네. 그거의 맹점은 내가 왜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가. 결국은 자기 문제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좀 어떻게 알아보고 좀 네.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 좀 아깝다. 관계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노력할 걸, 내가 좀 잡아볼 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는데,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애도 여러 번 거치지 않으면 자기한테 정말 맞고 안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연애는 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연애도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내가 알아봐야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자기 눈이 먼저 가려 있어서, 나랑 정말 맞는 사람을 알아보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정말 좋고 오래 갈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나 내담자들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자기 부모의 그늘에 가려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부모의 그림자가 여기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저 사람 우리 아버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여성분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커리어에 열심이야. 그러면 2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엄마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를 외롭게 했는데 저 사람이 친구가 되면 나를 저렇게 외롭게 하고 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구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우리 엄마는 집에서만 조금 있어서 자아 실현을 더
덜 이루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 여자는 왠지 멋지다. 저 사람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의 부모, 나의 엄마나 나의 아빠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는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나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과 시간이 지나면 잘 지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남자가 막 쫓아다니고 여자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저는 거기에 대한 성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챙기고 모임에 불러주고 회사에서 나한테 뭐를 알려주고 이런 사람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보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그늘이 완전히 거치고 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웠던 것은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결핍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결핍을 메꾸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끌려요. 그 사람이랑 오래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을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족관계를 벗어나서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이제 파악이 됐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혹시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거 러브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인정하는 말,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퀄리티 타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킨십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나는 이걸 많이 하는 것 같다. 요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주로 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을 많이 네. 해주시는군요. 미국에서는 러브 랭귀지 뭐냐고 이런 말을 물어봐요. 너 러브 랭귀지가 뭐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도 있고 또 퀄리티 타임도 많은 걸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상당한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여자친구가 계속 오면서 저렇게 초콜릿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콜릿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받았는데 몇 번을 받으니까 그 친구가 너 러브 랭귀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알고 있었어요. 러브 랭귀지가 뭔지 해서 제가 퀄리티 타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의 러브 랭귀지는 선물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하고 나하고 장기적으로 가까워졌냐 안 가까워졌냐? 못 가까워졌죠. 왜냐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초콜릿을 계속 주는 게 그 친구의 사랑 표현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사랑의 언어를 물어봤잖아요. 내 퀄리티 타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나가서 커피 마시자를 저한테 했어야지 초콜릿을 계속 주는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빗나갔던 거예요. 정말 호감이 들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꼭 이렇게 사랑의 언어라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관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를 할 때 좋아하는가? 이 사람이 남한테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 표현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다가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가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걸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아? 이렇게 물어봐서 칭찬하는 말을 해주면 계속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워크숍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랑 부인의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한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이고 한 사람은 봉사예요. 그럼 명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며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남편은 여보 너무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부인은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인정해주네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분이 있는데 그 부인의 사랑의 언어가 만약에 봉사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분노를 느끼면서 너는 입만 살았냐 이러면서 옆에서 설거지라도 해주고 쓰레기라도 치워줘야지.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계속 일을 도와주는데 부인이 아니 와서 좀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를 못 해주고 그렇게 일만 하냐 뭐 이런 그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호감이 되는 분이 있다면 저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받으면 좋아할까? 그 언어로 해주세요. 레이더 주파수를 딱 맞춰서.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관계도요, 어떤 인연의 타이밍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을 나랑 잘 풀어갈 그 의도가 그 사람한테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과 갈등을 풀어가고 잠깐 멈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하면 저쪽에서 아닌 것 같다, 우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거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잡고 싶고 오랜 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나빠지지 않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어떤 친구랑 약간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한 달 정도는 그냥 서로 시간을 갖고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그 감정이 좀 많이 퇴색돼 있더라고요. 반대로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면에 끌려서 저 사람을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저 사람이 내 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내가 좋아하는 측면을 모두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거꾸로 보자면 나 역시도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100% 모든 것을 가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저 사람한테 끌린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면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면을 덜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그거를 잘 살펴봤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면을 정말 이만큼 가진 사람인데 내가 못 견디는 싫어하는 커다란 면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인간관계에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면들을 알고 있고 내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끌렸는데 저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면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는 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사이에 좀 무게를 잘 잡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갖고 일상생활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그 사람 나한테 너무 속상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 봐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지인으로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끙끙 앓아요. 그 부정적이고 예민함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지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남들보다 조금 허용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고 도저히 못 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위로가 좀 되거든요. 그 사람과 잘 안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때 화를 안 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줬으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자기 탓을 하지 말아라. 인연이 다 했다. 그러니까 헤어진 거, 빠이해서 헤어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옷이 해진 것처럼 이렇게 인연이 해졌다. 그때 그냥 다 해서 우리 인연의 줄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고 굳이 그렇게 그 사람 탓을 할 것도 없고 내 탓을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지인을 내 옆에 두려면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지인을 만나서 저 사람 좋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면 그 인연이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없어, 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결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한 사람이 결국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실은 일면의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 정내미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싫었던 부분을 이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허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관용이 생길 수 있는 그게 자기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는 증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이 나랑 사귀고 싶다고 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심리적인 내 마음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간단하게 뭐 있을까요? 네, 놀심 채널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저 교수인데도요, 저 이런 책 방학 때 엄청 봅니다. 그리고요, TV 프로그램에 이런 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프로들이 있잖아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이분도 계속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김희성 교수님을 모시고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